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화장품 업종의 주요 지표를 리뷰해 보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 추이입니다. 2021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 7월 27일 오늘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앞으로 이 두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업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비중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매출과 해외 수출, 이 두 매출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채널로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판매 채널의 변화. 세 번째는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비중의 증가.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가 얼마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또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미국 이렇게 세 개국을 중심으로 특히나 중국이 중요하겠죠. 수출 금액이 어떤 방향이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화장품 이 업황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23년 2분기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실적 발표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아모레퍼시픽의 5년 주가 추이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소폭 반등도 있지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6조 5천억, 그 다음에 PER은 73배, PBR은 1.58배, 시가배당률은 0.6배입니다. 오늘 주가가 14%나 올랐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러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번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의 컨센은 영업이익이 377억입니다. 근데 실제 나온 어제 발표한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59억입니다. 굉장히 부진했죠. 그래서 2023년 전체로 보면 시장의 컨센은 2,500억은 불가능하고요. 잘 나와봤자 한 1,500억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의 컨센으로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원래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 사실 예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9,500억 시장의 예상처럼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59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국내 영업이익은 368억이 나왔고요. 해외 시장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27억이 나와서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한 59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얘를 이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국내 중심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인데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12%이고요. 국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12%의 매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0.4% 증가했다고 얘기하지만 얘도 자세히 보면 작년 2분기에 데일리 뷰티가 마이너스 34억이었던 게 이번에 54억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국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고요. 실제로 화장품만 보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입니다. 해외 시장도 보겠습니다. 해외 매출은 27%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가 축소된 것으로 보여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또 피력하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 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어요. 100% 정도 성장했고요.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아시아 시장도 14%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얘를 좀 자세히 보면 중국 자체의 매출액은 증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91억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화수의 리뉴얼 관련된 부분, 또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적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 업체별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중국으로의 매출입니다. 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비중이 높고요. 반면에 클리오라든가 아이패밀레이스C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자, 비중으로 보면 밑에 있는 여기 짙은 파란색 이 부분이 이제 면세 쪽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옅은 파란색 부분이 내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카테고리별로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LG생건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은
이 기초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뭐 애경 산업이라든가 클리오, 아이페밀리 SC 같은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은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높죠. 이렇게 대형 기업들과 대형 화장품 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방향이 확실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추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지표를 보면요. 화장품 수출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죠? 2022년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기초 화장품의 수출 금액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부진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그죠? 중국을 보면 2022년부터 부진한 모습이고요. 전년 대비 정감률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미국 쪽으로의 수출, 특히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기초 화장품과 중국이라고 하는 대형 화장품 기업들, 반면에 색조 화장품과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 관련된 돼 있는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 매출을 보면 우리 국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있고 전년 대비 정감률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황을 판단하는 키워드 넷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매출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면세점을 포함해서 국내 매출은 부진하고 해외 수출은 미국 쪽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으로 해외 수출은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판매 채널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여전히 전환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비용 이슈로 계속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럭셔리 브랜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장품 수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중국은 부진한 모습, 그다음 미국 시장은 개선되는 모습. 이렇게 이제 화장품 업황의 키워드를 뽑아봤을 때 사실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고민이 여전히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화장품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 시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중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고 의존도가 낮은 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제품으로 보면 기초 화장품의 매출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과 색조 화장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중국과 기초 화장품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대형 화장품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의 의존도가 낮고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색조 화장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애들은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실적에서도 차이가 나고 주가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매출의 회복이라든가 중국 수출의 회복, 럭셔리 브랜드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회복의 시그널을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지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 시점을 지나는 우리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대형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